자, 지금 오늘 다뤄야 될 중요한 주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이 지금 2022년 3월 8일 대선 하루 전에 만들었던 면밀조사 자료인데요. 이걸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하루 전날까지 참모들이 이걸 윤석열 대선 캠프의 참모들이 보고 논의했다. 그러면 대통령 선거 전에 몇 번 만나고 그걸로 끝이었다가 아니라 대선 과정에서도 이 내용을 보고 논의했다. 네. 이게 뉴스타파에서 보도가 됐는데요. 신용환 교수가 뉴스타파에 나와서 했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는 최종적으로 윤석열 후보 보고 받았다고 저는 추정합니다. 뭐 제가 보고 이걸 놓고 이렇게 듣고 뭐 이런 장면을 보지는 않았어도 그건 당연히 어떤 그런 속에서의 흐름이고 일정이 짜여지고 정책이 바뀌고 막 하니까 회의 결과도 보고하고 여론조사를 갖고 하여튼 계속 회의를 한 거니까 윤통이 몰랐다라고 한 거 거짓말이지 뭐. 자, 윤통이 보고받았을 것이다 했는데 이제 이거 나오자마자 이분이 원래 이제 윤 캠프에 정책 총괄을 했단 말이에요. 민주당으로 왔거든요. 이번에 공천 못 받았죠. 그러니까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이 사람 민주당 간 사람이니까 신뢰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일단 그 내 얘기를 들어보고 본격적으로 세 분의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신용환 전 윤석열 캠프의 정책총괄지원실장이 있잖아요. 이런 주장을 했어요. 대선 당일에도 명태균 씨가 작성한 보고서, 또 미공표 여론조사를 자료 삼아서 회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은 이게 엄청난 문제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캠프 내에서의 핵심이나 소위 말하는 실세는 아니었습니다. 예. 경선 초기부터 함께한 멤버도 아니고 그렇죠. 원희룡 장관 캠프에 있다가 원 장관이 정책본부장이 되면서 소위 말하는 딸려온 식구였습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으로 넘어갔어요. 이번에 총선도 네. 근데 넘어갔는데 나가시죠. 거기서 또 공천을 못 받았어요. 예. 진영을 바꾼 상황에서 공천도 못 받고 정치적으로 상당히 절박한 처지에서 뭐라도 뒤늦게 이 흐름에 올라타서 네. 민주당 내에서 정치적 입지를 확보하려는 것 아니냐. 김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참 장해찬 젊은 정치인이잖아요. 네. 떡으로 얘기를 하니까 상식적으로. 본인이 그럼 탈당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자기가 얘기하는 거 자기 말 믿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핵심 그게 아니잖아요. 이 PDF 파일이 언제 작성됐는지 실체가 있는 건지 아닌지가 핵심적인 요체이잖아요. 그리고 보고서 보면 몇 차로 나와 있습니까? 9차입니다. 하나만 우연하게 한 게 아니에요. 8차례 정도의 보고서가 올라갔고 9차례 정도 보고서가 올라갔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신뢰했기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이걸 얘기했던 그 교수가 하는 얘기가 자기의 정책 조정회의 폴더에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책 조정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 내용의 PDF 파일을 본인이 가지고 있냐고요. 회의 자료가 아니면 이 자료를 갖다 본인이 가져야 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본인이 생성했다면야 본인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거라고 하면 할 얘기가 없습니다만 미래학연구소에서 만들어가지고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폴더가 갔다면 전달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전달을 했다면 누가 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실무적으로 이 자료를 갖다 넘기는 사람이 했겠죠. 그리고 제가 볼 때 거기 핵심적인 라인 중에 하나인 이철규 의원이 그 역할을 했겠죠. 그러면 이 PDF 파일이 누가 만들었고 이 PDF 파일이 사실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건지 갑자기 신 교수를 갖다가 계속 공격하는 방식을 통해서 신뢰가 없다. 우리가 지금 그 교수가 신뢰가 있다 없다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문서에 대한 내용의 실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 장해찬 씨뿐이 아니고 국힘에 관련된 사람들은 혹시 어디서 합숙훈련을 받을까요? 왜요? 좀 비슷해 논조가. 네. 예, 그런데 뭐 경력 조작을 수없이 하면 이게 돋보이기 위해서 그랬어요. 블랙펄 인베스트 뭐 이러면 뭐 전 제 뻥입니다. 뭐 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신영환 교수의 움직일 수 없는 증거 자료가 딱 나오니까 저 사람 중요한 사람도 아니고 또 민주당으로 넘어가서 한가닥 하려고 한 자리 얻으려고 공작하는 겁니다. 다들 자기 수준화해서 명백한 범법을 저질러도 돋보이기 위한 행동이 되거나 과장과 뻥이 되거나 저런 식으로 자기 출세욕으로 증거 자료가 있는데 저 증거 자료의 적실성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죠. 신 교수를 비난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 국민의힘은 어떤 그 자기네 나름의 그 생존의 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넘어가진 않겠지만. 네. 근데 저런 말로 해서 신 교수를 깎아내리기보다는 어느 정도로 통용이 됐느냐. 저 좀 미세한 저 자료를 우리가 아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세세히 읽었을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이 대선운동 전체의 얼개를
명태균 씨가 짜준 틀 안에서 움직였다라는 것은 저걸 통해서 우리가 미뤄 짐작할 수 있는 거다라고 보이죠. 근데 저 보고서는 매우 중대한 보고서인 게요. 이게 이제 회의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정책조정회의랑 일정검회의가 있으면 아침 일찍 정책을 조정해서 그것을 실행을 하고 저녁에 점검한다는 건데 그 보고서가 3월 9일 날입니다. 3월 9일은 소위 투표가 진행되는 날이에요. 투표가 진행되는 날 보고서 올라가게 되면 사전투표자와 사전투표를 안 한 사람들에 대한 소위 이재명, 윤석열 지지층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이게 아침에 정책조정에서 올라갔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 내용을 가지고 사전투표 안 한 사람들을 대거 정치적으로 투표장으로 동원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내용들에 대한 건데 이게 공조직이 아닌 선대위 조직이 아닌 소위 이게 비선일 수 있는 거잖아요. 미래학 비선이죠. 요구서라고 하면 비선 라인의 보고자료가 올라갔고 여기서 정책이 조정돼서 집행이 됐다. 그리고 이 집행된 보고 내용 자체가 여론조사에 기초하는데 신고가 안 됐다. 신고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명백한 위법행위가 비선 라인의 개입과 신고가 안 됐기 때문에 소위 불법 행위가 벌어진 사실인데 이 얘기는 깡그리 뭉개고 저 사람 민주당으로 넘어갔잖아라고 하는 공격을 통해서 물을 타려고 하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주 말도 안 되는 아주 그 옛날 정치, 나쁜 정치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아니,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톡톡히 확인하고 있는 건데 윤석열 씨가 대선 후보로 등극해서 당선돼서 2년 반 국정하는 전 과정이 비선이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의 공적 시스템이 거의 작동이 안 되고 비선에 의해서 뭐 갑자기 포항 앞바다에 석유도 나온다고 뻥치고 뭐 5살 입학 이런 거 그러니까 펑펑펑 터지는 모든 것이 공조직에서는 도저히 승인될 수 없는 전문가들이 참여한 논의기구에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이상한 정책 발표가 다 비선이기 때문에 가능했구나. 네. 근데 저런 자료가 나오면 이게 자료의 이제 그 진위 여부에 대한 것, 이거 조작이 되었다. 민주당으로부터 뭐 넘겨받았다. 민주당이 이 자료를 가지고 있지도 않은 거니까 네. 넘겨받았다. 아니면 언론사가 취재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넘겨받았다거나 이런 의혹 제기를 해야 되는데 아예 민주당으로 간 사람 아니냐? 메신저를? 공천에서 공천을 받지 못한 사람 아니냐? 그래서 이런 분위기에 흐름에 올라타겠다 이제 이렇게 해버리는 게 네. 국민의힘 쪽이 너무 이렇게 수준 낮게 문제에 대응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좀 들어요. 맞습니다. 이게 그냥 가벼운 스캔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선거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고 이게 더 나아가면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는 엄청 중차대한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국힘 출신의 청년 정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문제를 대응하는 방식이 너무 나이브하고 너무 유치해서 뭔가 진짜 우리나라 보수당의 미래가 앞으로도 계속 어두울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솔직히 속상합니다. 아니, 전 웃긴 게 그 오염수 문제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뭘 강조했습니까? 과학을 강조했어요. 이 PDF 파일 같은 경우는 작성 날짜가 있기 때문에 수정이 불가능한 내용이에요. 근데 3월 8일 날 작성을 했고 3월 9일 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얘기했다고 다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예를 들어 뭐가 문제인 거예요? 그 과학 아니에요? 과학을 얘기하는데 왜 갑자기 주술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 그러니까 이제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가요. 네. 이제 이 자료가 3월 9일 날 실제로 사용이 되었다고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명태균이 공표 비공표 총 80일에 비공표 23회거든요. 보고를 냈다고 했는데 보고를 받았다 받지 않았다에 대한 것이 한 번도 없었어요. 다만 여기에 대해서 시인과 부인도 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이것이 이제 나옴으로써 대선 캠프에서 쓰였구나 이게. 그러면 이 자료를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느냐. 지금 우리 돈을 몇 억씩 받아서 그 돈을 사용했다고 흔적이 나오고 검찰이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수혜가 대선 캠프잖아요. 그러면 대선 캠프에서 이걸 회의를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비용을 누가 지급했지? 왜 공짜 여론조사를 받았지? 김건희 여사는 선물로 어떻게 김영선에게 공천을 줬지? 라는 걸로 이어지는 그 퍼즐 맞추기 위해서는 이 3월 8일자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죠. 그게 사실이라고 확인되면 정치자금법 위반에다가 지금 들고 계신 그 보고서 자체가 신 교수가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 강혜경 씨도 저걸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명백한 거죠. 강혜경 씨가 얘기하는 미래한국 연구소에서 만들어서 9월 8일 날 제가 볼 때 오후 몇 시경에 만들어서 그 다음 날 3월 8일. 예. 3월 8일 날 그다음에 3월 9일 날 아침에 회의가 된 건데 그 내용이
선관위의 보고가 안 됐다면 부정하게 뇌물을 받은 행위가 되는 측면이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는 것이 명백해지는 거죠. 근데 그걸 잔깨로 넘어가기 위해서 장해찬 같은 젊은 정치인은 민주당으로 넘어갔으니까 이런 식의 예를 들면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을 짜서 공격을 하면 될 것처럼 접근하는 거죠. 그리고 자금 문제도 문제고요. 또 하나 이제 추정되는 그림이 있는데 그 강혜경 씨와 명태균 씨 통화를 보면 이제 막 자료 만들려고 재촉을 하다가 이제 보고하러 자주 만나러 가는 듯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의아했던 게 아니 여론조사 결과를 뭘 들고 가는 게 뭐가 있어? 그냥 전송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대면을 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저걸 보니까 알겠어요. 대면을 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81번이나 했던 여론조사는 자료로 그냥 전송을 하든 보내면 됐는데 저것처럼 이 선거 과정의 정책 방향, 전략, 전술이 계속 명태균에 의해서 생산돼서 어떤 때는 두 부부를 동시에 만날 수도 있었겠지만 또 어떤 때는 주로 김건희 씨 또는 그 측근을 상대로 해서 자세히 브리핑하고 토론하고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이 윤석열 선거운동에 녹아들어가는 경로가 있었겠구나. 이 추정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태균 씨는 여기에 대해서 보고한 적도 없다, 만든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본인은 지금까지 공적인 일만 했지 사적으로 이익을 취한 적이 없다. 내가 이득을 얻은 게 없다. 그리고 나는 돈을 받지 않았다. 여론조사를 조작하지 않았다. 정권교체에 이 한몸 바쳤다. 근본일책이다. 이런 말을 하고요. 그리고 한겨레 정신과 치료받는 분에게 듣고 검증 없이 기사 쓰냐? 이것은 이제 돈을 받았다는 내용이 나온 것에 대한 반박이었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정신과 치료받는 분에게 듣고 검증 없이 기사 쓰나 그분 친구분이 산단부지에 땅 샀다고 하던데 양심껏 기사 쓰라. 이 정신과 치료받은 분이 누구냐면 어제 이제 실명을 최초로 공개했던 미래한국연구소 김태열 소장인데요. 이 사람한테 검증 없이 얘기 듣고 쓰느냐. 그런데 이제 정신과 치료받는 이런 표현은 아무리 과하더라도 본인이 써서는 안 되는 단어라는 말씀 제가 명태균 대표께 드리고요. 그리고 본인은 돈을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실제로 돈을 받았다는 것은 국회에 강희경 씨가 나와서 정언할 때 이미 1억 수천만 원을 어떤 명목이든 비용으로 받아갔다. 그 세세한 내용은 사적인 부분이 있어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니 저 말이 다 뒤집어지는데 맨 끝에 건곤일척 한 방에 뭐 뒤집는다는 게 뭔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큰 소리 치더라도 어느 순간에 스픽스 정경환 대표와 진실을 다 폭로하겠다. 기다려달라. 이런 걸로 저는 주관적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이제 한 방에 없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건곤일척이. 예. 그리고 이제 노영희 변호사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행위를 묻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런 음포는 제가 노영희 변호사에게 오후에 통화를 해보니까 뭐 이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런 부분이 뭐가 있느냐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고요. 또 본인이 지금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겨야 산다고 이렇게 써놨지 않습니까? 이겨야 산다. 이겨야 산다. 지면 죽는다. 이제 이런 것이기 때문에. 아니, 이겨도 저도 살아요, 사람은. 예. 말도 안 되는 논리인데 저는 명태균 씨는 뭘 얘기해야 되냐면 2022년 1월 18일, 2월 22일, 3월 3일 비행기표로 서울, 부산 오갔다는 게 확인이 됐잖아요. 어디 가는지 밝혀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보고 안 했다면 왜 서울에 비행기 타고 갔어?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2022년 2월 28일 날 다 녹취 나온 내용입니다. 매일 윤석열한테 보고해줘야 돼. 이게 2월 28일입니다. 그 다음에 며칠 후인 3월 3일 날 무슨 얘기를 하느냐. 오늘 다 뽑아줘야 돼. 윤석열 총장이 문자가 왔네. 그 다음에 또 4일 후 지금 보고서 안 온다고 난리 다. 자기 입으로 나온 내용이고 자기가 표를 끊고 비행기를 탄 내용들이에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안 하고 있다가 뭐 내용만 나오면 페이스북에 글 쓰면서 그 글 하나 올리면 세상이 바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사실을 얘기해야 세상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더러 진실을 얘기해 달라니까 조금 전에 댓글을 봤더니 이제 너무 순진한 소리 한다. 네. 알고 하는 소리고. 네. 근데 다시 한번 명태균 씨한테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명태균 씨도 최근 20, 30년의 한국 정치사는 자세히 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정윤회를 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실 박근혜를 무너뜨린 그거는 최순실 이전에 먼저 정윤회예요. 정윤회가 다 뒤에서 다 국정을 짓물렀으니까. 그리고 어느 시점부터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우리가 아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정윤회 씨는 정말 숲속의 은자처럼 하나도 다치지 않고 조용히 자기 인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명태균 씨도 정윤회가 했던 처신을 잘 떠올려 보시면 지금 길이 있을 거예요. 자, 지금 노영희 변호사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라고 페이스북에 그렇게 올려놨는데요. 그 페이스북에 답글을 올려주신 분이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성모 씨가 이렇게 해놓으셨네요. 말뿐인 것은 총알 없는 총이다. 공모, 공동정범으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어 고소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무슨 허위사실을 공표했나요? 라고 오히려 네, 댓글로 비판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한 분은 선전선동을 일삼는 좌파 언론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뉴스토마토를 고발하겠다고요. 자, 이것은 제가 독해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만 네. 결코 본인의 얘기에 긍정적으로 답변한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 명태균 대표가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